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436장 1절만 하겠습니다. 436장 1절. 나에게 주님의 새 생명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모든거 1절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 가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우리 황기 사모님 기도인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피조물인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셔서 이 지구라는 별에서 한 번뿐인 소풍온 인생길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충만 요양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어리석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으며 또 내 옆에 너무나 익숙하게 있는 것들이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또 잘 깨닫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불평불만하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은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모든 만남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모두 모여 이 시간 함께 기적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또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은 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생의 섭리대로 저희들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으므로 저희들이 또 태어나서 영아기와 유아기와 또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이를 때까지 나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의 앞으로의 앞날을 내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1초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섭리를 주신 하나님, 앞서간 우리 인생길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겸허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들고 유충열 목사님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또한 이 충만 요양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같은 축복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복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1분 1초라도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분량의 은혜대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의 선거사명. 육상 선거,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주일날도 한번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또 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과연 이 선거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나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 선거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서에 보니까 주께서 선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되었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정의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의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 나라를 지키는 어떤 파수꾼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선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이제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국가고. 근데 차이점이 뭐냐? 그거는 이제 선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누구나 선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거를 누군가 조작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그랬을
그럴 때는 그럼 성도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그 선거가 옳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를 해야 된다. 감시. 그래서 지금 뭐 부정선거 감시단 뭐 이런 감시단이 있는데 저도 부정선거 감시단을 2020년도부터 감시단 거기 일들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 감시단을 제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감시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뭐든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좋게 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쁘게 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부정선거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는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가 옳게 공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알리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이런 역할을 선거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불의를 외면하면 안 된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회, 인류가 시작된 모든 사회는 항시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없냐? 부정부패 있습니다. 아니, 없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전부 다 뭡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부정부패가 없겠냐 이게. 당연히 부정부패가 있지. 그러면은 이 부정부패, 이 불의를 아이고 뭐 나 하나쯤 내가 뭐 그 낯선다 가지고 뭐가 되겠노? 이렇게 불의를 외면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자기한테도 날라오게 된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는 어떤 그 과정을 딱 보면은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히틀러가 이제 그런 수법을 썼잖아요. 히틀러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세력부터 한 개씩 쳐나갑니다. 이렇게 한 개씩 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뭐 거기 뭐 잘못했겠지 뭐 자기 뭐 그래가지고 한 개씩 쳐나가는 거죠. 그래 치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냐 자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불의를 외면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한테 확실히 날라오게 됐다. 절대 그게 외면한다고 끝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 하나쯤이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농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을 우리는 행사해야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국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주권을 왜 내가 지켜? 주권은 국가에서 지켜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주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자기가 지켜요. 국민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국민이 그 주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요번에 어떤 일이 선거에 있었습니까? 참정권이 박탈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선관위에서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표용지가 이제 부족했는데, 잠실사동 제7투표소에서 436장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또 이제 조사를 이제 또 해보니까 그 뒤로 또 조사를 해보니까 67곳 선관위 투표용지 모자라서 더 본인 투표소가 67곳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후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99곳으로 또 다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막 시간 1시간씩 기다리다가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래가지고 투표를 안 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막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런 국민의 이 주권을 이렇게 박탈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관위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표가 모자랄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게 2026년 이런 시기에 어떻게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관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야. 보통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선관위 투표 알아서 잘 하겠지만 표 주면은 표 찍어서 주고, 여러분 그렇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옛날의 선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도 변질이 되고, 그렇죠? 어떤 기관들도 변질이 되잖아요. 중앙선관위가 옛날에는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관위가 어떠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선관위에 지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선관위에 이제 독특한 행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선거가 6월짜리였잖아요. 6월 3일날 선거인데, 선거 직원이, 굉장히 선거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인들이 많은데, 그런데 유독 희한하게 1월달부터 해가지고 6월달까지 휴직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휴직자를 이제 조사를 했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2022년도에 보니까 1월달에 181명이 휴직자를 했다. 2월달에 198명, 3월달에 203명, 4월달에 216명, 5월달에 220명, 6월달 이게 선거철이죠. 선거철인데 226명. 선거철에 가장 많이 휴가를 가버린 거라.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면은 또 다시 휴가 그게 적어져요. 아니,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이 선관위라는 자체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선거하는 그 달이잖아요. 그죠? 선거하는 그 달 하고 이게 굉장히 업무도 중요하고 이게 뭐를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딱 휴가가 끝나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선관위한테
아니 이거 뭐 다 휴가 버리고 그럼 업무 어떻게 하냐? 업무에 할 일 있지 않냐?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공채 인원을 뽑겠다 이래가지고 뭐 2022년도에 224명 해가지고 2023년에서 81명, 2024년 121명 사람을 바꿨는데 그 사람들 뭐 갑자기 들어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겠어요? 그렇게 지금 선관위가 뭔가 으스스하고 이 일하는 것들이니까 이것을 부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22년도에 속풀이에다가 투표지를 속풀이에다 막 달아가지고 가져오고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관위원장 그때 사퇴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선관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 안 달라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번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사전투표 수가 1등하고 2등하고 이게 딱 똑같이 1위하고 2위하고 나왔는데 이 똑같이 이렇게 투표수가 탁탁 이렇게 놓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인천시장 선거, 전남 강주시장, 전남 보험군 검사면, 강주 강상구 전부 다 1위하고 득표수가 똑같아. 이게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놓을 확률이 그러니까 같이 놓을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다. 그런데 5억 9천만 분의 1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자, 물론 이게 뭐 부정선거하고 무상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뭐 그렇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좀 이상하면 조금 의심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송파에는 요번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된다니까 잠실 7동 이 투표소와 송파구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면요 미개표된 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개표된 표가 나왔다. 그러니까 표를 다 셌어.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개표된 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까보니까 국민의힘이 이겼어. 지금 이런 일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파에는 미급표된 표가 대거 반영되면서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정당 대표 등 민주당이 44.1%, 국민의힘이 43.85%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역전을 해가지고 미개표된 표를 까니까 국민의힘이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바뀌는 이런 사건이 두 군데나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 선관위 이게 무찌되냐 이러니까 파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처지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 자, 이런 지금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또 선관위에 또 이미 이제 나왔던 부분이지만은 선관위 채용 비리입니다.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감사원에서 아주 원래 여러분 중앙선관위는 공익기관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그 어떤 기관에서도 중앙선관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일부를 그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조사했는데 선관위가 10년 동안 채용 비리 부정 사건이 몇 건이 있었냐 878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채용 비리가 어떤 거냐면은 주로 이제 뭐냐 자기 선관위 뭐 사무총장이나 그 직원들 있으면 자기 아들 딸을
채용을 시키는 야 지시해가지고 야 내 아들 그 있는데 야 취직시키라 뽑아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채용 비리가 878건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관이에요. 그 어떤 국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어떤 대통령도 조사할 수 없어요. 어떤 기관도 조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관위 위원장이 누구냐? 대법관이잖아요. 법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독립기관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 누구도 조사할 수 없는 이런 완전히 방심하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부정부패 하고 싶으면 부정부패 그리고 나서 뭐 다른 데서 이거 뭐 의혹 제기하고 다 뭡니까 법으로 경찰 해가지고 고소하고 그리고 올라오면 다 취하시키버리고 예.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예. 이렇게 많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채용 비리를 해가지고 기껏 해봤자 뭐 다른 뭐 사무총장 이런 사람 사임하고 이런 일이 이제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이 업무가 서투냐 국정원에서 원래는 조사를 할 수 없는데 선관위에서 뭐 한 0.5% 1% 이렇게 뭐 조금 뭐 조사를 해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국정원에서 뭐 잠깐 봤거든요. 선관위 뭐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잠깐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벌써 뭡니까 비밀번호 1, 2, 3, 4 여러분 중앙선관위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를 해놨어요. 1, 2, 3, 4에다가 그리고 북한이 해킹한 흔적이 드러나고 그리고 선관위에서 벌써 여러 해킹이 선관위의 직원들에게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벌써 여러 번 나왔고 그리고 맨날 그 선관위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 그러니까 사전 투표할 때 절대 그 우리가 내선을 쓰지 그 일반 컴퓨터 연결 안 된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왜 일반 컴퓨터가 연결되면 안 되냐면은 일반 컴퓨터를 했을 때는 해킹이 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했는데 뭐라 합니까? 일반 선이 들어온다고 나중에 밝혔다. 결국은 이때까지 계속 거짓말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얼마나 이게 허점이 많은지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선관위가 또 한 가지 이거 뭐냐? 중앙선관위에서 또 한 가지 세계 선거협회를 만들었어요. AUM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보지도 못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중앙선관위 주도를 해가지고 세계선거연합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라고 AUM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AUM에 가입된 나라가 111개 되고 111개 그리고 이 AF하고 한국 그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그 세계선거협회하고 우리나라의 미르 시스템.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은 그 전산 장비 있잖아요. 선거 장비. 거기 미르 시스템에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르 시스템에 해가지고 이게 외국에 수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선거를 한 나라들이 러시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잠바웨, 우간다, 캄보디아, 아프리스탄, 콩고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쓰는 그 선거 투표 그 전산 장비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콩고에서 한국에 있는 그 중앙선관위 과천에 중앙선관위 와가지고 콩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왜 지금 이 우리나라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냐 하면서 난리를 치거든요. 지금 이 선관위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들어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관입니까?
아니 채용 비리가 어떻게 878건 내 아들 집어넣어라. 안 집어넣으면 해고시킨다. 이런 그래가지고 강압해가지고 그렇게 채용 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전부 다막 124 비밀번호 123세다가 막 북한의 해킹, 중국 해킹 막 온갖 해킹이 다 들어오고 돼 있고 막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죠? 투표지가 투표 용지가 원래 이래가지고 그죠? 이런 일이 세상에 이거는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합니다. 그리고 투표지 요번에 그래 투표지 모지랜다 해가지고 아니, 투표지 그걸 어떡하나 이렇게 하겠네. 또 뭐 딸랑딸랑 그뭐 비닐봉지에 투표용지 들어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찍어 있어 하면서 아니 투표용지 없다 하더만 그 투표용지 또 어디서 났는지 그 봉지 들고 왔더라고요. 봉지 들고 와가지고 이거 봉지다 찍어 있어 찍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다. 근데 이렇게 어설프고 지금 이렇게 뭐 업무가 안 되고 비리가 많고 이런 선관위를 우리가 아이고 뭐 믿고 맡긴다고? 어림도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해커들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전문적인 해커들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 해커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해커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그 국정까지, 국정 여러분 알잖아요. 예. 국정까지 북한에서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빼돌리고. 그러니까 뭐 이 공공기관은 볼 것도 없어요. 다 해킹 당하고 그러는데, 선관위가 이렇게 허술한데, 그럼 해킹을 안 되겠다는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부정선거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미루 시스템에 선관위 선거 장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부정선거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선거권을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절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선관위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부패할 대로 완전히 부패해요. 그 이유는 뭐냐? 독립기관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조사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누구도 조사할 수 없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조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데 어디냐? 중앙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이렇게 부패한 데를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이 맡긴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관위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선관위를 아예 그냥 분쇄시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 선관위는 다시 한번 유관해야 돼요. 완전히 없애고 새로 조직.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지금 국민주권이고 뭐고 민주주의가 뭐고 다 박살나. 여러분 선거라는 게 어떻습니까? 선거 조작이라는 게 뭐? 북한, 중국하고 다 선거 조작하잖아요. 선거 조작은 얼마든지 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 계속 대통령 계속 10년이고 100년이고 할 수 있는 게 선거 조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냐? 독재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투표 뭐 하는데? 우리는 투표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서 몇 시간 돼가지고 가가지고 투표하는 거 밖에 없지. 실제로 그 투표지는 무효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왜 하는지 하면은 저는 사전 투표도 해봤고 투표 참관에도 들어가 보고 제가 한 4년, 5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한 6년 동안 이 선관위의 지금 행태라든지 이런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다 조사를 이제 해봤는데 사전 투표 없어요. 사전 투표 여러분 당일 투표하면은 선거 조작할 수가 없어요. 당일 넣고 찍고 바로 개표하면은 어디서 그 부정선거 일으키죠? 그럼 부정선거 하려면 어쩌는데 당일 투표만 하면 안 되고 사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왜 합니까? 사전 투표는 반드시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속아내는 거예요. 사전투 때는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나는 뭐 신경 쓰기 싫다, 관심이 없다, 그거 뭐 뛰다니다가 뭐 4시간 해가지고 뭐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투리를 참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회의 고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선거의 사명이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요. 우리가 선관위를 주목하십시오. 네, 선관위를 주목하셔야 된다. 선관위를 절대 강화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부정부패가 많은데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에 이 부정부패가 심한 곳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전한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올바른 공의가 이루어지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의 주권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빨리 잘라내네. 출사하셔야 되니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밥 먹고. 공원 어르신.